세상은 한 번도 우리 마음에 맞춰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실이 참 서럽고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다가 마음이 무너지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저도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인생은 크게 두 가지 길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는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몰아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불확실함입니다. 둘 다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하지만 그 순간마다 마음을 붙잡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다 보니 예전처럼 크게 휘청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마치 저녁 무렵 차 한 잔 앞에 두고 나누는 대화처럼요.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세게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불안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어떻게든 결과를 바꿔야 한다는 조급함이 덮쳐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상황은 더 꼬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후회할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멈추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고 잠깐이라도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산책을 나가도 좋고 책 한 권을 조용히 읽어도 좋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멈춤이야말로 무너져가는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멈춘다는 건 단순히 몸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수십 가지 감정을 느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런 정신적 활동이 과도해지면 마음도 과부하가 걸리죠. 멈춤의 기술은 이렇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어 보세요. 이걸 반복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있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생각들이 자꾸 끼어들고 마음이 산만해질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하루에 5분만 가져도 마음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중 절반은 일어난 일 때문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일을 붙잡고 곱씹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그렇게 마음의 공간을 스스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생각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가라앉게 할까? 만약 가라앉히는 생각이라면 그건 과감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생각을 비운다는 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무겁고 나를 해치는 생각을 조금 덜어내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생각 비우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에 지금 머릿속을 맴도는 모든 생각들을 써보세요. 걱정, 분노, 후회, 불안, 다 쏟아내도 됩니다. 그 다음 각각의 생각 옆에 도움됨 또는 해로움이라고 표시해 보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생각이 해로움 쪽에 분류될 겁니다. 그런 생각들은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종이를 찢어서 버리거나 마음속으로 이 생각은 이제 보내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죠.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좋은 생각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참을 수 없는 일,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걸 쥔 채로 하루, 이틀, 한 달, 몇 년을 보내면 결국 손에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내려놓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와도 다릅니다. 그건 내가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그 상황이 얼마나 부당하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건 결국 내가 붙잡은 그 분노이니까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체념이나 무력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결정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결국 내 행복의 열쇠를 그 사람에게 맡기는 셈입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 상처를 인정하되 그 상처가 내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어깨가 아프죠. 그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잠시 내려놓는 것뿐이에요.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린 마음은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일,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일, 집 앞을 잠깐 걸으며 하늘을 보는 일,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저는 힘들 때 일부러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오늘은 저녁에 따뜻한 차를 마셔야지.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만 더 걸어야지. 이렇게 사소한 목표를 이루면 마음은 다시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큰 변화를 꿈꾸는 건 좋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야겠어라고 다짐하면 그 부담감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죠.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잠자리를 조금 더 정갈하게 정리하기,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5분 더 일찍 일어나기, 가족에게 안부 인사 한 번 더 하기,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작은 성공의 힘은 놀랍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해냈다는 느낌은 우리 뇌에 긍정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쌓이면서 점점 더 큰 일에도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70%만 해도 충분합니다. 완벽주의는 시작조차 못하게 만드는 독이거든요.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마음가짐이 더 건강합니다. 또한 작은 변화들을 기록해 두세요. 일기장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은 이런 걸 해냈다고 적어두는 겁니다. 힘든 날에는 그 기록들을 다시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이미 절반은 이겨낸 겁니다. 내 편이 꼭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잘 모르는 이유, 우연히 마주친 사람의 한마디가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많은 손길을 우리 곁에 두고 있습니다. 내 편을 찾는 일은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많이 아플 때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그럴 때는 억지로 누군가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내 주변을 조용히 둘러보는 겁니다. 매일 만나는 동네 카페 사장님, 아파트 경비원분, 마트에서 만나는 직원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 인생의 작은 동반자들입니다. 그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 잠깐의 눈맞춤도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온라인 공간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위로자를 찾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모든 고민을 이해하고 모든 답을 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대신 각각의 사람에게서 작은 따뜻함을 받는 거죠. 누군가는 내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는 함께 웃어주고 인생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버티다 보면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그 시간이 끝나 있는 순간이 옵니다. 물은 흘러갑니다. 계절은 바뀝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자꾸 힘들고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외로움도, 지금의 막막함도 언젠가는 흐르고 변합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건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인생의 리듬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가장 힘든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끝일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살아남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치면 잠시 물속에 잠기기도 하지만 그 파도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잔잔한 바다가 다시 찾아와요. 중요한 건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파도와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걸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말을 마지막에 꼭 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 가장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실 세상이나 사람보다 내 자신입니다. 우린 스스로에게 참 가혹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너는 항상 실패야.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죠. 하지만 한 번만 반대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동안 잘 버텼잖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빛이 켜집니다. 그 불빛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아준다는 건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약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엄격할수록 실제로는 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도전 자체를 피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자신에게 관대할수록 더 많은 시도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성공을 경험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내면의 목소리가 나를 비판할 때, 잠깐, 지금 나에게 너무 가혹하게 구는 거 아닌가? 라고 되물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힘들었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죠. 하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건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거기에 갇히지 않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되 그 걱정에 현재를 망치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5가지를 찾아보세요. 손가락 5개를 꼽으면서 말입니다. 지금 나는 숨을 쉴 수 있다. 지금 나는 따뜻한 집에 있다. 지금 나는 건강하다. 지금 나는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의 자원들을 확인하면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괜찮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오감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만지는 거, 맛보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차를 마신다면 그 온기가 손에 전해지는 느낌, 차의 향기,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마음을 현재로 끌어옵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감정을 적으로 여깁니다. 슬픔, 분노, 불안, 좌절. 이런 감정들이 들면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도 나를 지키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슬픔은 뭔가 소중한 걸 잃었다는 신호이고, 분노는 내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이며, 불안은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감정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적절히 대응하는 게 더 건강합니다. 감정과 친구가 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또는 지금 내가 슬프구나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 분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찾아보세요. 혹시 상처받았기 때문일까요?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 진짜 마음을 알면 화를 내는 것보다 더 건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친구로 대한다는 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 메시지를 존중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이 불안이 나를 보호하려는 건 고마운데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하자라고 대화하는 거죠. 10점, 의미를 찾으세요. 힘든 일을 겪을 때 가장 괴로운 건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생각입니다.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 고통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견디는 힘이 달라집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건 이 힘든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몰랐던 내 안의 힘을 발견하게 해주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닐까요? 모든 고통에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불행한 일이 일어날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배신을 당했다면 앞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고, 더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하되 여전히 사랑할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그 안정감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루틴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의식들이 우리에게 괜찮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루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 중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서 마음에 리듬이 생깁니다. 아무리 하루가 엉망이어도 내가 정한 루틴만큼은 지켜낸다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루틴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마세요. 가끔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마음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유하려면 몸도 함께 돌봐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집니다. 하루 7에 8시간의 수면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세요. 잠들기 어렵다면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휴대폰을 멀리 두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책을 읽어보세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자연을 보고 바람을 느끼면 마음도 함께 정화됩니다. 특히 햇볕을 쬐면서 걷는 건 우울감을 줄이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음식도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지만 이런 음식들은 순간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도 장기적으로는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생선 같은 음식들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세요.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탈수는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불러오고 이는 마음의 여유를 빼앗습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를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흔들릴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만 정작 필요한 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멈추고, 비우고,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내 편을 찾고, 흐름을 믿고, 스스로를 안아주고, 현재에 머물고, 감정과 친구가 되고, 의미를 찾고, 루틴을 만들고, 몸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방법들입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틀림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계절이 바뀌듯 내 마음도 다시 따뜻해질 때가 온다는 걸 믿으세요. 그때까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작은 것들에서 위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는 그날까지 이 글이 작은 등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